떠난 자리를 다시 노리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재집권 꿈이 무산됐습니다. 반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요, 주변을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채우고 1인 천하의 장기 집권 개막을 알렸습니다.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. 이승훈 기자. 네, 이승훈입니다.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죠.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불출마 선언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. 네, 리즈 트러스 총리의 빈 자리를 메울 유력 주자로 꼽혔던 인물이죠. 바로 존슨 전 총리 아니었습니까? 예. 그 역시도 뭐 따뜻한 나라에서 휴가 보내다가 급하게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정도로요.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무너진 자신의 명예 되찾겠다,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좌초했습니다. 존슨 전 총리는 보수당의 통합이 먼저고 지금은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요, 불출마 선언했습니다. 말은 뭐 이렇게 했지만 현지 언론은요, 존슨이 동료 의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를 해서 그런 결정한 게 아니냐, 이런 의심을 더 많이 합니다. 예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영국 총리 후보가 되려면요, 집권 여당인 보수당 의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그런데 존슨은 적어도 102명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보아보면 한 60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.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존슨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영국 총리의 선임도 빨라질 수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영국 총리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요,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까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영국이랑 우리는 뭐 8시간 시차 두고 있으니까요,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쯤이 되겠네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이요, 리시 수넥, 화면에서 보이는 저 인물입니다. 예. 전 재무장관밖에 없어요. 150명이 넘는 동료 의원 지지 확보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예요.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수넥 전 장관이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단일 후보가 되고요, 뭐 전에 있었던 당원 온라인 투표 같은 그런 별다른 절차 없이 찰스 3세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수넥 전 장관이 오늘 밤 총리로 결정이 되면요, 영국은 7주 만에 트러스 총리에 이어서 새 총리를 맡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트러스 영국 총리가 불과 44일 만에 총리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던 건 결국 불안한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데요. 예. 그런데 미국 역시도 이 경제 문제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고요? ABC 방송이요,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요,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에게 물어봤어요. 민주당, 공화당, 양당 가운데 누가 경제 문제를 잘 다룰 것 같냐,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. 예. 그랬더니 공화당이라는 응답자는 38%였고요. 반면에 민주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24%에 그쳤어요. 물론 낙태 문제, 또 총기 문제 등에서는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더 많았지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 미국 사람들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 경제 문제 아닙니까? 예. 그런 거로 봤을 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거라는 게 뭐 미국 언론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. 최근까지 조사 모아보면요,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뭐 크고요, 민주당이 캐스팅 보드를 쥔 상원 아닙니까? 예. 거기에선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서요. 선거는 아니지만 중국 역시도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. 유례없는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를 시작한 거죠. 중국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끝나는 날이요,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꾸려요. 예. 이번에 그래서 새로 중앙위원이 된 사람을 20기 위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들이 모여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바로 당 조직을 인선하는 일입니다. 예정대로 그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요, 당 총석이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이 됐습니다. 국가 주석직은요, 내년 3월에 열립니다. 이른바 양회라고 부르는 전국인민대표회의,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. 예. 그때 말씀하신 주석직 3년임 확정하고요, 그러면서 당, 정, 군 3권을 장악할 게 확실합니다. 이에 따라서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. 제18자 당 대회를 통해서 집권한 시 주석은 이제 임기 15년, 여기에 얼마를 더하게 될지 모를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그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섰다,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이번 당대회를 거치면서 중국이 마오쩌둥 때의 패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집단 지도체제 역시 끝난 게 아니냐,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.
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상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원회 기자 대면식에서 맨 처음 들어왔습니다. 예. 지금 들어오는 장면 보이시죠? 그러면서 차례로 리창, 자오러지, 왕후닝, 차이치, 딩쉐샹, 리씨 순으로 직권 3기를 함께 이끌 동료 상무위원 5명,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6명이 되겠죠? 예. 차례로 불렀어요. 자, 이 순서, 부른 순서는 곧 당내 서열을 의미합니다. 이에 따라서 두 번째로 부른 사람, 방으로 당 서열 2위가 되겠죠. 리창 상하이시 당석인데요. 이 사람이 내년 3월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현자 자리 이어받을 게 뭐 유력해 보입니다. 예. 또 지금 언급한 5명 모두는요, 시진핑 주석이랑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측근들입니다.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상하이방 들어보셨죠? 또 공정단파 이런 다른 파벌을 이제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. 또 시 주석 자신에게 결정할 권한을 집중한다. 집중 통일 영도란 말도 강조를 했어요. 또 집중 통일 영도의 실천은 중국의 공산당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시 주석은요,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의 그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써오던 칠상팔하,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는 67살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살부터는 안 된다. 이런 관습법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. 예.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면 미국의 언론은 어떤 해석을 할지 저는 궁금했어요. 예. 1인 통치 맞자고 만든 중국의 후계 원칙이 뒤집혔다.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. 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에게 권력을 휘두를 영구 통치를 선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제목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.